이 짤 다들 아시죠? 밈으로 더 유명한 배우 오마밀러까지 내한해 홍보 중인 영화 시너스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 마블의 히어로 영화 블랙팬서를 제작할 때도 억압되어 있던 흑인 문화의 분열과 회복을 주제로 담아 작품을 만들었지만 엄청난 흥행과 호평,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감독 라이언 쿠글러가 연출했고 같은 영화의 빌런으로 열연했던 마이클 조던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보니 영화 블랙팬서나 감독의 다른 작품들처럼 흑인 공동체와 정체성 등을 주제의식에 녹여낸 작품이에요. 다만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R등급 공포영화 장르에 뱀파이어까지 등장하다 보니 듣기만 해도 어떤 이야기인지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 보기 전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잔인한 거 정말 못 보거든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지금은 왜 감독이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택했는지 납득을 넘어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장르적 특징을 똑똑하게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제의식과 메시지를 위한 장면의 구성이나 설정, 대사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완전체 영화가 주는 충격에 만족도가 정말 극상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쿠키 장면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 저처럼 공포영화를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작품만큼은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잔인한 장면이야 뭐 잠깐 눈 감으면 되니까요. 감상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의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화는 과거 흑인들이 극한의 차별로 고립되어 있던 시기 흑인들을 집단 린치하는 게 일상일 뿐더러 누명을 씌워 노예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혹여 시비가부터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흑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돈을 벌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은커녕 작중에서처럼 지역화폐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살게 만든 것이죠. 이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 스택과 스모크 쌍둥이는 1차 세계대전 때 참전군인으로 활약했음에도 전역 후 영웅대접을 받거나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범죄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결국 억한 심정에 조직의 물자들을 약탈해 큰 돈을 벌고는 도망치듯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돈이 생겼으니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서였죠. 이 쌍둥이 형제를 마이클 조던이 1인 2역으로 연기했는데요. 영화의 초반에는 모자의 색깔로 그들을 구분합니다만 후에는 모자가 없어도 두 사람이 연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연기와 호흡으로 캐릭터를 대변하다 보니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톰 크루즈가 왜 미션 임파서블의 차기작을 마이클 조던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들의 새 사업 모델은 흑인들을 위한 음악 주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부리며 착취했던 상징적인 장소 제재소를 매입해 주점으로 개조시켰고 수준급 기타 연주가 가능했던 사촌 동생 세미와 흑인 사회에서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델타 슬림을 영입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업 첫날에도 삶의 애환을 풀 곳 없던 많은 흑인들이 이곳을 찾았고 함께 블루스를 연주하고 춤추며 노래하던 밤은 그렇게 슬프고도 먹먹하게 흘러가나 했습니다만 렛믹이라는 백인이 찾아오며 영화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해요. 그들은 세미의 블루스를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들여보내달라며 간절히 요청하는데요. 낌새가 이상함을 느낀 형제는 여기는 흑인들을 위한 주점이라며 거절하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클럽 주변을 맴돌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 이들은 뱀파이어였죠. 이때부터 벌어지는 신경전. 영화는 주점을 지키려는 흑인들과 뱀파이어들의 대립으로 이 잔혹한 밤의 서사를 숨막히게 묘사했습니다. 자세한 전개는 스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설정부터가 뱀파이어들이 무자비하게 쳐들어와 인간들을 탐하는 게 아닌 들어가도 되겠냐며 정중히 허락을 구한다는 점에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보니 스릴감과 몰입도가 상당히 높고 시각적인 묘사도 굉장히 뛰어나요. 또한 뱀파이어라는 존재를 한 개인이 아닌 집단, 기억과 지식까지 공유하는 공동체로 묘사하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보니 작중 뱀파이어가 된다는 건 인간에서 벗어나는 형질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개인이나 문화의 고유성이 소멸되고 집단의 가치에 병합되는 흡수의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주제부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인간에게 진짜 죽음은 육신의 소멸이 아닌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상실하는 실존적 죽음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작중 뱀파이어가 가져다주는 공포가 극에 달하면 할수록 관객들은 이를 빗대는 제도적 문제들이나 종교적 이념 등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모든 것들의 괴리와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흑인 공동체나 특정 종교처럼 억압과 통제가 심한 곳에 속해 있다면 더욱 강렬한 공포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수백억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면서까지 그 비싸다는 70mm IMAX 카메라를 사용해 몰입도와 현실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영화는 뱀파이어 소재뿐 아니라 흑인들의 민속신앙 후드와 음악 블루스를 계속 언급하는데요. 후드는 단순 흑인들의 주술이나 미신이 아닌 노예제도와 억압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생존 신앙이며 역사 그 자체로 볼 수 있고, 블루스도 사실 흑인들의 애환과 해방을 담은 노래이다 보니 백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이를 반기독교적이며 타락한 악마의 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배척하려 했고, 전설적인 블루스 뮤지션 로버트 존슨에게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기타 실력을 얻었다는 오명을 씌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작중 뱀파이어들이 이런 후드와 블루스를 노리는 것이나 이 음악을 듣고 찾아왔다는 모든 설정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실화를 비유하는 것이며, 작중 블루스 뮤지션으로 나오는 주인공 세미는 로버트 존슨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미의 아빠는 작중 기독교의 목사로 설정되었고, 세미의 블루스를 계속 반대하며 악마가 찾아올 거라고 겁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화 시너스는 흑인들이 놓였던 현실과 백인들의 권력을 대립시키는 많은 비유적 장치들을 숨겨놓았으며, 특히 그들의 애환과 전통을 상징하는 블루스 부분에 굉장히 힘을 주어 제작되었는데요. 무려 세계적인 음악감독 루드비히까지 섭외해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을 대비시킬 뿐더러 작품 자체가 호러 장르가 아닌 음악 영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곡들을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냈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기타도 루드비히의 기타였죠. 아이맥스 촬영으로 이미 미장센도 어마무시한데 음악까지 영화적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개인적인 견해로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소 3개 부분은 수상하지 않을까 예상되며, 이렇게 엄청난 작품으로 완성된 영화는 흑인 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재평가하게 만듦으로써 블루스처럼 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품으로 후드처럼 그들을 수호하는 문화적 유산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작중 문화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세대를 연결한다는 말을 영화를 통해 이뤄낸 작품, 그 어떤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문화적 투쟁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런 가치의 방증인지 영화 시너스는 관객과 평론가 평가에서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도 모자라 공포영화가 35년 만에 시네마 스코어 A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개봉 당시에 치킨조끼 밈으로 역대급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던 마인크래프트까지 제치고 2주 가까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개봉했는데도 3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흥행하고 있죠. 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센세이션했던 공포영화 겟아웃이나 어스의 흥행 성적을 이미 뛰어넘은 결과로 이 작품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흑인 사회의 엄청난 지지를 등에 업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이 몰렸던 개봉 첫 주차에만 무려 4,5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때 관람객의 49%가 흑인이었고 이후에도 전체 관람객의 38%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는데, 극장가에서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한다는 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약 2천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시너스를 관람한 셈이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니 엄청난 지지의 표현이죠.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닌 피를 빨리며 착취당했던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을 이겨내며 광복까지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지 아찔한 상상을 해보면서 공동체와 문화, 인간의 삶이나 존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영화 시너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화는 아직도 해석할 여지나 분석할 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 따로 영화의 완전 분석 영상을 제작하려 하는데, 하필 본업이 또 성수기 시즌이라 준비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부디 많은 분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영화 관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준비한 저는 현이버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You know what we're gonna do.